안녕하세요. 세법 쉽게 설명하는 공인의 기사 김대준입니다. 오늘은 자금 출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 출처 조사 대응 방법은 알면 알수록 보입니다. 자금 출처 조사 상황은 상속세, 증여세 조사 시, 그리고 재산 취득 자금 조사 시, 그리고 부채, 채무, 상환 조사 시 대부분 행해지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국세청은 NTS라는 국세청 전산망에 의해서 대상자의 모든 재산 조회, 그리고 채무 상환 조회도 가능합니다. 재산 취득과 관련해서는 부동산의 경우 법원의 등기부등본, 그리고 금융재산의 경우에는 각 금융기관, 증권사 등등을 통해서 전부 입수가 가능합니다. 채무 상환도 마찬가지로 금융조회 다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피상속인의 직업, 연령, 나이, 재산, 소득신고 상황 등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누락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그리고 피상속인의 자금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은 사유 등으로 인해서 금융재산을 일괄 조회할 필요가 있을 경우 조회가 가능한 것으로 법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자금 출처 조사 관련해서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취득 자금이나 채무의 상환 자금을 증여로 세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 취득 자금과 관련해서 자력 취득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리고 채무의 경우 채무자의 자력으로 상환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이런 경우 대부분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일부 채무를 상환했다 하더라도 조사가 나옵니다. 이렇게 자력으로 취득하거나 자력으로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어떤 기준이 있냐면 그런 소득 등으로 입증되는 금액보다 미달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겠다라는 거죠. 국세청에서는 이미 과세 자료로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소득 금액, 여기에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고했거나 과세받은 상속 수중재산의 가액, 그 다음에 재산을 처분한 경우 대가로 받은 금전, 그리고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이나 채무를 상환하였다고 보는 경우에는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보다 사실은 재산 취득 금액이 컸을 때 그 부족 금액은 미달되는 금액이겠죠. 그 미달되는 금액은 증여로 일단 보고 조사에 착수합니다. 그러면 이 금액보다 미달되는 경우 단서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재산 취득 자금이나 그리고 부채 상환 자금 출처 조사를 할 경우 소명된 금액과 소명되지 못하는 금액, 소명되지 못하는 금액이 미달되는 금액이에요. 사실 미달되는 금액이 전체 소명 금액의 20% 이내라고 하면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20% 금액이 2억 원 이내여야 합니다. 즉 입증하지 못하는 금액이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겁니다. 재산 취득 가액의 20%는 입증 안 해도 납세자들한테 불이익을 안 주겠다. 다만 2억 원 이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재산 취득 가액의 20%가 3억이다 라고 하면 2억 원까지만 인정하고 1억 원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해외 계좌에 금융상품을 취득했어도 재산 취득 자금으로 판단합니다. 주의할 점은 재산 취득 그리고 채무 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 자금 또는 채무 상환 자금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에 유념해 주십시오. 취득 가액이나 채무 상환 금액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은 당연히 되는 것입니다. 자금 출처로 인정되는 경우의 몇 가지 사례입니다. 자금 출처 소명할 때 아주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니까 부동산 취득 자금 소명할 때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본인 소유 재산 처분 사실이 증빙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 금액, 그 다음에 기타 신고했거나 과세받은 소득 금액은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분과금 상당액도 차감돼야 되겠죠. 농지 경작 소득은 사실 지금 현재는 과세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작소득 전체를 취득자금으로 인정해 줍니다. 재산 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금융거래 등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직계존비속간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재산 취득일 이전에 부채를 차용했어요. 그게 금융거래 증빙이나 또 계약서나 등등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취득자금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니까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재산 취득일 이전에 자기 재산의 대여로 받은 전세금, 보증금, 이거는 명확하겠죠. 자금 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 여기에서 나열되지 않는 방법이라 하더라도 자금 출처가 명백하다면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채무의 입증 방법, 국가, 지자체,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임이 확인되면 됩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용을 했다 하면 차용 계약서가 있을 것이고 통장 거래 내역이 있을 것이고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될 수 있겠죠. 이 위의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 부담 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설정 및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에 의해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모두 다 부채로 인정됩니다. 명의상 채무자와 사실상 채무자가 다를 경우 이걸 부채로 인정을 해줄 것이냐의 문제인데, 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지만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 원금 상환, 담보 제공 등으로 사실상 채무자가 그 재산 취득자임이 확인될 경우 당해 대출금은 재산 취득 자금의 출처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자금이 부족해서 배우자를 통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그 금액을 전부 내가 다시 받아서 주식을 취득했거나 금융상품을 취득했거나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이 자금 출처도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죠. 방금 예에서 부부간 증여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죠. 그거는 적절한 예는 아닌 것 같은데, 말 나왔으니까 부부로부터 차입을 했다, 인정 안 해줍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적절한 대응 방법으로 대응을 해드릴 수 있는데 여기서는 넘어가고, 차명 계좌에 대한 증여 추정, 타인 명의로 금융상품을 가입을 한다든가 등등이겠죠.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그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차명자의 금융재산 소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증여가 돼버릴 수 있어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금 출처 조사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금 출처 조사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려면 먼저 자신의 소득, 원천, 자금 재원 등이 소명이 필요하니까 증여 시기나 자금 규모, 자신의 연령, 소득 수준 등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재산 취득이나 부채 상환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만약에 잘못했을 경우 상속세 또 증여세율은 매우 높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큰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